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화책 레인저에서 소개할 교실에 두고 읽을 만한 만화책은 26년입니다. 강풀 작가가 쓰고 그렸고요. 다음 웹툰에서 2006년에 연재됐어요. 오래됐죠? 네. 그리고 단행본은 보시다시피 3권 딱 깔끔하게 완결돼서 출판됐는데요. 단행본은 처음에 문화세계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다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재미주의에서 재판됐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리커버 한정판 세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사고 싶었는데 참았는데요. 제가 판본별로 책을 사진 않는데 사실 요 책이 뭐 이렇게 커버가 뭐 예뻐서 사고 싶다라기보다는 배지를 주더라고요. 동백꽃 배지. 그래서 근데 왜 동백꽃 배지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백꽃은 보통 4.3 제주 4.3이 동백꽃이고 드라마 생각했는데. 동백꽃 필물이요? 소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공효준 나온. 그건 메밀꽃 필물. 그렇죠. 그건 메밀꽃이냐. 나 지금 진짜. 내가 모르는 뭔 그런 게 있나?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모르는 소설이 또 제가 있구나. 봤을 때 수불이 제일 지성인이에요. 문학소녀. 네, 강풀 작가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강풀 작가만큼 스토리를 잘 짜는 만화가는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풀 작가 초반에 그린 만화책을 보면 사실 그림이 별로거든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구성하고 끌어가는 힘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어떤 게 있죠? 뭐 많죠. 뭐 당신의 모든 순간도 있고 그리고 그거 유명했죠. 초반에 순정 만화. 순정 만화. 네네. 그때 영화로도 나왔었죠. 순정 만화 머스타드님 안 읽으셨어요? 순정 저 만화. 만화는 몬스터만 읽었어요. 오로지 몬스터. 먼 나라 유나라랑 몬스터. 먼 나라 이 나라 몬스터. 네. 그렇죠. 보시면 되게 뭐랄까 이야기를 너무 잘 끌어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인간에 대한 애정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영화가 족족 망했습니다. 아파트 완전 망했죠. 제가 영화를 먼저 보고 만화를 나중에 봤는데 비교가 안 되게 만화가 재밌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나요?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 다른 강풀 작가의 만화를 또 소개할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26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완전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두환 암살 계획입니다. 물론 책에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아닌 그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냥 전두환이에요. 네. 딱 보면 그냥 그렇게 보여요. 생긴 것부터.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26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그래서 26년이거든요. 아시겠지만 5.18 민주화운동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잖아요. 이제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의 자식들이랑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람들이 주요 등장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강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18 희생자 가족들이 그 사람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내용. 요겁니다, 이 내용이. 네. 안 보셨어요? 네. 재밌어요, 보세요. 네. 그럼 이 책을 교육과정으로 가져온다면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당연히 사회가 되겠죠. 네. 그 중에서도 현대사 수업이요.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한쪽 정도 들어있어요. 짧게 그냥 서술되어 있는 정도인데 교과서에서는 담담하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노, 슬픔, 뭐 치욕, 아픔 등에 대한 그런 감정들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과서에는 개인,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개 엄마라든가 아무개 아빠 같은 인간 개인이 빠져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교과서의 단점을 26년이 메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풀 작가는 사실 암살 계획을 위해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속마음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강풀 작가도 작가의 말 요 앞에 이렇게 작가의 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보이나요, 화면에? 그럼 아니요. 네. 안 보이죠. 네, 강풀 작가도 여기 작가의 말이 아니군요. 한쪽 더 넘기면입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아유, 있다. 다행이네요. 있었어. 네. 네, 작가의 말에서도 이제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 이야기가 그 계획이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만화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픔을 지니고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직업도 뭐 조각가, 경찰관, 사격선수, 그리고 국사교사,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지만 건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속 깊은 그런 아픔들을 들춰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끼친 역사적 사실, 그거보다는 국가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챕터별로 모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이제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운동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이 책을 학생들에게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도 항상 이 책을 구매할 수 있게 이제 추천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은 이렇게 역사 수업뿐 아니라 국어 수업에서도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세 권으로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에 국어 시간과 연계해서 운적품 읽기 수업으로 진행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뒷이야기 쓰기 수업도 좋고요. 또 역사 시간이라면 역사적 사실, 그 뒷이야기를 쓰기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뒷이야기든 상관없는 거죠. 또 국어 시간이라면 26년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써도 좋아요. 여기 스포일러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뒷이야기를 쓰기에 좋게 결말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찬반 토론 수업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26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옳다 뭐 이런 명제를 제시하지 않고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를 개인이 해야 하는가, 뭐 국가에 맡겨야 하는가, 이런 다양한 토론 주제가 나올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그 사견 같은 걸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어떤 걸 강조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게 조심스럽잖아요. 우리는 교실에서. 그렇죠. 전혀 거리낄 게 없는 책인가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을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사실 교과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보수의 호불호를 떠나서 교과서는 가장 검증되고 사회가 합의한 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도예요, 그냥. 거기서 뭐 이게 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 그 정도?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거를 개인의 역사로 가져와서 썼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 수업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은 어떤 방법으로 암살을 하는가, 또 뭐 암살을 성공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저는 용서가 이 책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뭐 학생들한테 둘이 잘못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26년 속의 용서는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도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서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용서 받는 방법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용서를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할 상대가 없어요. 또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용서와 화해 수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만화책 26년을 추천합니다. 그 용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영화 얘기 우리 했잖아요. 영화 얘기 조금 하면 26년이 2012년에 영화로 나왔거든요. 완전 비추천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좋게 보신 분. 제목도 26년이에요? 이 책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제목이 똑같이 26년. 26년. 네,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책으로 읽어보기를 추천을 네네. 드립니다.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고 한 줄 평을 썼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용서는 사라지고 분노만 남은 26년. 마치 이웃은 사라지고 범죄만 남은 이웃사람 같다라고 썼거든요. 이웃사람이란 책도 있는데 강풀 작가가 지은 거예요. 거기서 그 이웃끼리의 그런 뭐 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근데 그 이웃 자체보다는 그냥 범죄만 남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화에서도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노만 말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영화를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5.18 민주화운동에서 개헌군들이 시민을 제압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좀 잔인합니다. 학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저는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고요. 좀 안타까워요. 강풀 작가의 작품을 영어로 잘 살리지 못한 게 저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 싶은데요. 사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좀 다루기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좀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건 자체보다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에게 중점을 두어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그런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끝났을 때 그걸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역사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요 26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녕.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